외부 보강 대신에 육성 강조한 롯데, 그죠? 마운드 보강책이 좀 있는가? 이틀 전이죠. 3일 김상진 코치가 미국으로 좀 떠났어요. 올해 사실 롯데의 문제가 뭔가? 롯데의 문제라 그러면 팀 내에서도 이야기하는 롯데 문제는 맞아 복잡합니다만 뭐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꼽자 그러면 윤고 나항순 선수들이 조금 좀 생각보다 많이 올라서지 못한 부분. 윤노기 선수는 뭐 어느 정도 제 역할을 했습니다만 또 하나 벨라스케즈 선수를 데려왔는데 이게 뭐 최고의 악수가 돼버렸다. 예, 요게 뭐 상당히 큰 부분이죠. 그리고 조금 외부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벤치 리더. 클럽하우스 리더라 그러면 전준우 또 정훈 선수가 있죠. 근데 벤치 리더, 또 그라운드 사령관 이런 이야기 좀 쓰죠, 그죠? 경기를 치르고 있는 팀에서 뭔가 리드가 될 수 있는 선수들. 보통은 이제 30대 초반, 20대 후반, 뭐 야구 잘하고 그다음에 리더십도 좀 있고 뭐 이런 선수들인데 어느 팀에나 뭐 이런 선수들이 조금씩 두드려져 가죠, 그죠? 팀 좋은 팀은 이런 선수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선수들이 그룹을 이렇게 조금 만드는 경우도 조금 있죠. 윤고, 나항순 이 선수들도 이제 뭐 나이를 조금 먹어 갈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조금 어린 느낌이 있고, 그죠? 한동희 선수도 이렇게 뭐 이야기가 많이 됐습니다만 99년생입니다. 99년생이면 집에 애랑 그때 동갑인데 아직은 뭐 좀 젊죠. 뭔가 힘들 때 돌파해주는 이런 선수들이 없는 거 조금 아쉽죠. 자, 그래서 지금 올해 이제 롯데의 키가 될 선수는 뭐 이제 전 박세웅 선수를 키로 안 잡으려고 그럽니다. 박세웅 선수는 본인이 알아서 이제 잘해야 돼. 박세웅 선수를 키로 잡기는 그래. 박세웅 선수가 3선발이 됐든 뭐 5선발이 됐든 하여튼 뭐 본인이 더 열심히 잘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근데 외국인 선수 둘 있죠, 그죠? 로드리게스 선수하고 비슬리 선수, 이 선수 그다음에 또 아시아코트도 중요할 것 같아요. 팀에서는 아시아코트가 뭐 5선발 이야기가 막 나오니까. 이게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 이 선수들이 잘해야 된다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까봐야 안다. 이거 너무 당연해. 당연하지. 까봐야 알지. 그 뭐 모르겠어요. 네. 사실 롯데가 맨 처음 로드리게스 선수를, 이 선수가 이제 1번인데 이 선수가 1번은 아니었습니다. 2번으로 생각을 하고 영입을 했어요. 2번. 그러니까 2선발이다. 그럼 1선발로 롯데가 생각을 하고 컨택을 했던 선수들은 사실 이제 메이저 갔죠. 메이저로 컨택이 돼 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로드리게스 선수가 이제 1번이 됐고, 비슬리 선수는 뭐 김상준 코치 얘기로는 김서현하고 스타일이 약간 흡사한데 김서현보다는 폼이 조금은 덜 와일드하고 던질 때 이 손이 타자 입장에서 보면 약간 보이는 이 부분이 그냥 내부에서 이제 교정 작업이라든지 이런 준비들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제구는 좀 어느 정도 되고 둘 다 이제 어느 정도 퀄리티가 있는 선수들이고, 또 하나는 좋은 것이 이제 일본 야구를 경험을 했다는 이 부분. 스텝이라든지 킥모션은 전혀 문제가 없대요. 일본에서 이 선수들이 스름 받고 와서 그 많이 교정이 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고. 교야마 선수는 타 팀의 아시아 코트 선수들에 비하면 이름값이 좀 떨어집니다. 솔직히 뭐 롯데도 더 좋은 선수가 있었으면 더 좋은 선수 뽑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나마 가장 나은 선수를 골랐다. 일본에서의 경험도 어느 정도 있고 구속도 뭐 굉장히 빠르고 구위가 어느 정도 확실하게 담보가 되니까 이 선수가 직접 보고는 뽑았는데 사실 뭐 제구가 아주 썩 뛰어난 선수가 아니라는 것은 팀에서도 인정은 해요. 근데 교야마 선수도 그래도 뭐 연봉이 한 2,700만 원, 2,800만 원 정도였으니까 뭐 한참 그래도 어느 정도 야구인들이 흔히 말하는 이 담화가 좋다는 거. 직구가 꽉 빠른 직구. 요 선수 말고 왼손들을 조금 봤는데 롯데가 왼손들은 뭐 구속이 뭐 140대 초반 정도 나온 공이 약해요. 제구는 되는데 이 선수들로는 좀 어렵겠다. 그래서 롯데가 교야마 선수를 데려왔습니다. 데려오고 지금은 뭐 이미 나름 개조 작업에 있다 들어갔습니다. 롯데가 그룹에서 뭐 육성으로 좀 초점을 맞추라고 어느 정도는 가이드라인이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도중에 이렇게 확 바뀐 거죠. 처음에 생각했던 거. 김태형 감독이 사실 화가 꽤 났어요. 화가 좀, 그러니까 화가 짜증이 좀 났지. 지난해 가을에 이제 제가 이 문학구장에서 김태형 감독하고 야구장에서 만났을 때도 그때는 이제 롯데의 가을 야구 탈락이 확정이 되진 않았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가을 야구는 갈 수 있다.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결국 못 갔습니다만 그 이후로 막 연패가 계속 길어지면서 못 갔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한테 했던 이야기가 이제 구단에서도 투자를 좀 하고 잡아올 사람 있으면 FA 잡아와야 되고 보강해야 된다. 그래야지 더 올라선다 이야기도 했었고 2026년 으쌰으쌰 해보겠다고만 했는데 없어요. 없고
특성에 좀 신경 써라. 한두 명 잡아서 되겠느냐? 인터넷 약정 끝나고 혜택 원하는데 시장 둘러보기 귀찮으시다고요. 비교원 인터넷 비교 원할 땐 인터넷 가입 원할 땐 이번에 비교원 할 때 비교원 예, 비교원으로 가입하면 인터넷 신규 가입 48만원, 휴대폰 통신사 이동 30만원, 정수기 렌탈 30만원, 총액 108만원 전액 현금 보장, FA 최대역급 보장 받으시죠. 인터넷 비교할 땐 비교원 인터넷 가입 원할 땐 비교원 야구부장 보고 왔다고 하면 숨겨둔 혜택도 챙겨드립니다. 궁금하시면 1670-2521에 전화 또는 네이버에 비교원 검색. 지인 추천 시 8만원 모바일 상품권 무한 지급하는 팀 옵션 보너스도 있습니다. 김상진 코치가 3일 미국으로 떴습니다.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미국 시애틀에 드라이브 라인 베이스볼이 있고 미국 샬럿에 스레드 애슬레틱이 있는데 이 스레드 애슬레틱에 갔어요. 김상진 코치 같이 갔는데 여기에 이제 KBO 유망주들도 가고 미국의 유망주들도 오고 메이저리거들도 꽤 오는 곳입니다. 롯데 이제 박진 선수 그리고 이진아 선수가 상무 마치고 제대했는데 한동희 선수하고 같이 제대했는데 요 두 선수를 데리고 갔어요. 코치가 따라가는 이유는 요거는 뭐 박준혁 단장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 롯데가 선수들만 이렇게 힘을 내 가지고 업을 시킬 게 아니라 투수 코치도 마찬가지고 타격 코치도 마찬가지고 코치들 그리고 또 프런트들 같이 업이 돼야 된다. 같이 그들도 성장을 해야 된다.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같이 갔어요. 같이 갔고 3일 날에 갔는데 그날 같은 날에 한동희 선수하고 손승빈 선수는 일본으로 갔어요. 일본의 츠쿠바 대학을 갔습니다. 이 츠쿠바 대학에 뭐가 있냐면 바이오 메카닉을 여기서도 해요. 바이오 메카닉이 요 일본이 상당히 요것도 약간 조금 좀 다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뭐 전체적으로 밸런스라든지 어떤 부분에서 나왔을 때 힘을 가장 많이 타격도 마찬가지예요. 타격도 그렇고 투수들도 쫙 그걸 보는 거기에 갔습니다. 여기 사실 이곳에 츠쿠바 대학에 일본 츠쿠바 대학에 나승엽 선수하고 고승민 선수가 지난해에 마무리 캠프 합류하기 전에 여기 가서 좀 배우고 왔대요. 뭔가 좀 개조를 하고 마무리 캠프에 합류를 했는데 너무 좋았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거 너무 좋다. 진짜 좋다. 그래서 지금 한동희 손승민 선수는 또 일본으로 같은 날에 딱 출발을 딱. 박진 선수도 뭐 여러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보였죠. 그죠? 급할 땐 또 선발로도 던지기도 했고 불펜에서 큰 역할도 조금 해줬는데 김진욱 선수는 그러니까 뭔가 좀 밸런스가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부분들은 이야기는 좀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 것을 좀 고집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강하죠. 뭐 사람이 그런 근성이 있어야죠. 근성이 있어야 되는데 필요하면 또 약간씩 손을 보고 할 수도 있는. 하여튼 근성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 것이 좀 강한 부분, 요 부분 뭔가 이제 올해는 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있어야 되겠죠. 이게 진짜 2025년이 김진욱 선수한테는 굉장히 조금 특별한 한 해였고 본인이 좀 절치부심했던 해였잖아요. 그죠? 상무까지도 조금 미루고 한 번 더 해보겠다 했는데 좀 안 됐습니다. 홍민기 선수가 뭐 심적으로 조금 힘든 부분들이 조금 있긴 있었었죠. 근데 홍민기 선수가 굉장히 좀 좋아졌어요. 이 선수가 말은 잘 안 하는데 스스로도 굉장히 승부욕이 강한 스타일입니다. 승부욕이 강한 스타일이고 표현을 잘 안 하는데 폼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 그러더라고요. 마무리 훈련에서 자기 공을 완전히 좀 던지고 아주 지금 좋은 상태입니다. 홍민기 선수는 아주 좋은 상태여서 김상준 코치도 상당히 기대를 많이 좀 하고 있더라고요. 윤승빈 선수는 이제 뭐 본인이 이제 새로운 시도는 이제 안 하겠죠. 보통은 이제 이거 해보고 안 되면 또 이거 해보고 안 되면 이거 막 이렇게 급한 마음이 급하니까 바꿔보기도 하고 막 많은 시도를 했는데 이제는 좀 안 될 때는 이렇게 했거든요. 안 될 때는 했는데 이것저것 했는데 이제는 좀 자기 것을 찾는 시간들을 가지는 준비들을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어느 정도 자기 것 좀 찾았고 반전의 계기도 좀 됐고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안 됩니다. 투수 코치가 운동은 진짜 성실한 선수 윤승빈 자기도 좀 놀랬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진짜 팀에서 톱3 안에 든다. 정말로 열심히 한 선수. 뭐 한동희 선수가 이제 돌아옵니다. 그죠? 한동희 선수 얘기를 조금 해보면 뭐 2군에서는 거의 뭐 상산조자령이고 뭐 여포고 그죠? 그 정도죠. 관우장급이죠. 그랬는데 1군에서는
뭐 조금 그 기대치만큼은 좀 못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안에 좀 잘했던 해도 있긴 있습니다만 20개 홈런을 칠 수는 잠재력이 있는 선수잖아요. 경험치가 이제 좀 붙었으니까 요게 이 선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팀에서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풀타임으로도 이제 뭐 볼렌저입니까? 롯데가 드라마틱한 FA 보강을 못했는데 또 만약에 롯데의 타격이 확 바뀐다 그러면 그 중심에 설 선수는 다들 꼽아요. 한동희다. 한동희가 만약에 진짜 2군의 성적 그런 좋은 기세를 그대로 가져와서 1군에서도 터져준다 그러면 롯데는 완전히 바뀐다. 사실 뭐 롯데가 지금 타격보다는 솔직히 뭐 수비 부분, 그죠? 수비 부분, 그 다음에 또 투수 부분들, 와장창 무너졌던 이 투수 부분, 또 수비 부분들, 이 부분이 뭐 제일 시급한 건 뭐 누가 모르겠습니까? 뭐 그 부분 준비를 조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롯데 펜스는 그냥 그대로 갑니다. 예, 펜스 그냥 그대로 손 안 대고 펜스를 낮추고 높이고 이 문제는 좀 아니라고 보고 예, 그대로 일단 가는 걸로. 그리고 감독하고 투수 코치, 예, 투수 교체는 뭐 누가 결정? 당연히 감독이 결정합니다. 제가 요렇게 적어놓은 이유는 투수 코치의 그 약간 포션이랄까?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가질까? 뭐 그겁니다. 제가 그래서 몇몇 투수 코치들한테 조금 물어봤습니다. 뭐 그전에 조영관 코치를 제가 이제 앞선 방송에서 2주 전이네요 벌써. 그때의 조영관 코치가 롯데 그만뒀고 KT 재활군으로 갈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이제 사실 KT였죠. 이야기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이제 막 주고받는 상황이어서 제가 뭐 말을 하면 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했고 어느 정도 지금 마무리가 됐다고 그러니까 KT 쪽에서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뭐 조금 마무리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덧붙여 이제 KT 쪽에서 KT는 이제 투수 재활군 투수 쪽으로 조영관 코치를 데려오고 코치들 몇 명 더 조금 논의 중인 걸로 압니다. 뭐 조만간 발표를 할 것 같은데 도움구장 얘기 좀 해볼게요. 최희영 문체부 장관이 스포츠와 공연장을 겸할 수 있는 5만석 아레나 도움을 우리도 이제 필요하다. 우리 지금 문체부 장관님 같은 경우는 뭐 체육보다는 아무래도 좀 문화 쪽에 이렇게 그렇게 하시는 분인데 요거 이제 대통령한테 업무 보고를 하자마자 충북이 충청북도가 우리가 세종시하고 손잡고 같이 한번 해보겠다. 충남도 천안 쪽에 뭐 프로야구 경기 30경기 유치 뭐 해보겠다 막 이렇게 기대감이 쫙 있습니다. 2032년이 되면요 수도권에 이제 돔이 3개가 됩니다. 지금 고척돔이 있고 2028년에 청라돔, 인천의 청라돔이 완공 예정입니다. 잠실돔은 2032년에 완공 예정인데 모르겠습니다. 뭐 2032년에 완공할 수 있다고도 계속 이야기를 좀 하던데 그 원래는 올해까지만 잠실을 쓰고요. 내년부터는 잠실 야구장 대신에 뭐 대체구장으로 좀 가고 이제 잠실 야구장 부지는 뭐 공사를 들어가야 된다는데 이게 조금 뭐 좀 늦어지나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씩 들립니다. 뭐 맞출 수 있다고 그런 얘기들이 조금 들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금 허구현 총재가 사견임을 전제로 이야기한 겁니다. 사견. 저하고 그냥 개인적인 자리에서 그저께 만나서 개인적인 자리에서 그냥 사견을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굉장히 가볍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허 총재가. 뭐냐면 허 총재 이야기는 이제 이 우리 수도권에 그래도 동구장이 3개나 생기는데 뭔가 뭐 지방 균형 발전 이런 것도 있고 전체적인 흐름 보면 부산에 동구장이 하나 들어서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한테도 그러더라고요. 뭐 부산은 지금 북항, 그죠? 그다음에 강서 그쪽인데 강서 그쪽은 뭐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뭐 이렇게 했을 때 뭔가 뚝이라 그러나 그 구조물을 좀 만들어 가지고 그런 걸 좀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한강 같은 경우도 이게 뚝이 다 있는 거죠. 그런 느낌입니다. 그죠? 어떻느냐는데 부산도 그러니까 허구현 총재가 사견을 전제로 선택지를 좁힐 필요는 없지 않을까? 뭐 여러 후보지가 있을 수 있다. 뭐 그중에 이제 부산 쪽에 도움을 만드는 것도 효율적일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5만 명 정도 들어가는 도움이 필요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그냥 사견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견으로 이야기했는데 삼성이 제가 이거 뭐 너무 뭐 참 좀 죄송할 정도야. 좀 몇 번 물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이종현한테 그거 물어보시려고 그러시죠? 이러면서 자 물어봤습니다. 김범수 홍건희 생각 있습니까? 연락했습니까? 생각 없다. 연락 안 했다. 예? 그럼 안 데려올 생각입니까? 자, 저는 뭐 워딩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워딩이 중요하냐면 워딩이 중요합니다. 셀캡도 그렇고 가격도 안 맞고 현재로선 그런 생각 없다. 이게 현재로선 그런 생각 없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자꾸 전화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계속 저한테 질문을 주시는 거죠. 질문이 엄청 많이 주시다 보니까
현재로선 그런 생각 없으면 미래는 그런 생각이 있는가 있는데 솔직하게 좀 말하면 지금 삼성이 뭐 가면 갈수록 이렇게 좀 가능성이 쭉 처음에는 컨택하고 알아본 게 분명히 맞습니다. 분명히 맞는데 일단 뭐 가격이 안 맞아요. 일단 가격도 안 맞고 셀캡도 만만치가 않고 또 원태인 구자욱 선수 지금 계약을 하게 되면 바로 그냥 BFA 계약하는 순간 셀캡 그냥 찰랑이 아니라 몇 가지 찰 것 같은데 둘 중 한 명 이렇게 그죠? 반으로 그죠? 레리버드 룰 비슷하게 이렇게 묶어둔다 하더라도 셀캡이 찰랑찰랑입니다. 그래서 뭐 한 번은 터질 여지가 좀 뭐 둘 한꺼번에 딱 잡는다 그러면 터질 여지가 바로 생기죠. 근데 조금 더 그러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서 젊은 선수들하고 재활하는 선수들을 삼성이 오늘 지금 괌에 보냈어요. 괌에 보냈는데 요것이 아마 저는 시사하는 바가 이종렬 단장도 그 이야기하죠. 좀 우리 뭐 이렇게 착실하게 준비 들어갔어요. 그 이야기 뭐냐면 말 그대로죠. 여러 가지로 좀 준비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요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좀 크다고 봅니다. 원태인 구자욱 선수는 그러니까 솔직히 이게 금방 이야기가 되고 금방 이야기 됐으니까 오늘 바로 도장 찍읍시다 하겠습니까? 선수들한테도 진짜 큰 계약이거든요. 최영호 선수도 2주가 넘게 걸렸는데 이렇쿵 저렇쿵 뭐 그래도 그죠? 또 뭐 삼성 구단도 이게 뭐 무조건 세 자릿수 계약인데 이게 뭐 빨리 되겠나? 빨리 안 된다. 지금 근데 또 원태인 선수 같은 경우도 뭐 대표팀에 이제 뭐 합류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하면 또 시간이라고 뭐 에이전트하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선수가 아무래도 있는 게 조금 좋거든요. 선수 얼굴도 보고 해야 되는데 일단 원태인 선수는 첫 FA고 구자욱 선수는 두 번째 FA인데 FA가 되는데 그죠? 뭐 우선순위 그러니까 이 마운드의 기둥 그죠? 방망이 기둥 우선순위를 좀 두긴 어렵지만은 뭐 삼성도 그렇고 밖에서도 결국 삼성이 이 두 선수는 다 잡을 거다. 다 잡으려 할 거다. 뭐 너무 당연한데 협상의 우선순위는 누구일까? 요거를 제가 이제 타팀 단장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누구 먼저 이렇게 조금 할까? 어려운 문제다 하면서 하는 말이 타팀의 단장들은 조심스럽게 원태인하고 먼저 좀 협상을 좀 그래도 좀 하지 않겠어요? 뭐 그렇게들 조심스럽게 예상을 좀 하더라고요. 덧붙여 구자욱 원태인 선수가 그렇다면 시장에 나온다면 타팀이 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뭘 어떻게 해. 뒤도 안 바라보고 달려들지. 뭘 보고 자시고가 어디냐고. 일단 셀캡이 제일 문제일 거고 뭐 그 말이죠. 셀캡 걱정이지 뭐 두 선수에 대한 퍼포먼스 걱정은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 쪽으로도 제가 이제 물어봤죠. FA가 되면 타팀에서도 막 달려들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저희도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다. 뭐 이야기를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근데 이게 지금 다 물어봅니다. 어떻게 돼가고 있나 계속 물어봅니다. 노시안 선수 건도 타팀에서도 계속 뭐 좀 뭐 어떻게 돼가고 있던가요? 뭐 졌던가요? 이렇게 쭉 물어봅니다. 많이 좀 뭐 삼성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주식이 지금 천장을 뚫었어요. 회사가 잘 되면 당연히 뭐 야구단도 좋습니다. 뭐 잘 이거 뭐 엄청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투자해갖고 별다른 소리가 안 나옵니다. 뭐 이렇게 쭉 같이 가는 거죠. 아주 좋아요. 아주 좋고. 자,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유니폼 변경, 삼성 유니폼 변경 질문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많은 분들이 유니폼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제 바뀌면 새로 사야 되니까 걱정하시는 건지 다 물어보셨는데 아무 말도 구단에서는 지금 한 게 없는데 좀 많은 분들이 지금 막 지금 나서서 좀 물어봤어요. 유니폼은 변경이 아직 큰 유니폼 변경은 예정이 없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정이 없다. 치어리더 팀하고 응원단장도 바뀌냐? 그건 뭐 변동 없습니다. 뭐 제가 질문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질문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면 바꿀 이유가 좀 없지 않냐고 구단에서 그러더라고요. 뭐. 김상원 단장 잘하고 있는 거고. 치어리더 업체는 지난해 이제 바꿨는데 바꾸고 굉장히 좋아졌다는 평가들이 많아요. 외부 평가도 그렇고 내부에서도 이 평가가 상당히 좀 좋아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바꿀 일이 별로 없죠. 그렇게 없고. 근데 이제 하나 변수가 좀 있어요. 삼성의 이제 그 상품 사업자는 새로운 사업자들이 조금 합류합니다. 새로운 사업자들이 합류를 하게 되면 요 새로운 사업자들이 합류를 하게 되면 조금 바뀌어요. 그 뭐 상품 같은 것 새로운 상품도 출시가 되고 뭐 이거 상품 업자들하고 계약이 조금 새 계약이 좀 이루어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유니폼은 뭐 현재로서는 크게 없습니다.